문제는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태까지 중 가장 높은 평균 온도에서 매우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바로 여기죠. 이 점이에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워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앞으로 다가올 AMOC 붕괴에 대한 경고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제목이에요. 여러분 영화 투모로우 아실 거예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AMOC의 붕괴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상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오늘도 우주가 아닌 좀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얼마 전에 X에 이런 글이 갑자기 바이럴이 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No one can figure out why the Atlantic Ocean is cooling at record speed. 다시 말해서 대서양이 기록적인 속도로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누구도 과학자도 그 이유를 모른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 이번 여름만 하더라도 이렇게 덥고 또 바닷물 수온도 올라가서 멍게 라든지 바다에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도 피해를 받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 전 세계가 온난화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대서양의 수온이 기록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뉴스가 사실인지 먼저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뉴스는 뉴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온라인 저널에 먼저 이렇게 게시가 되었던 기사이고요. 이 기사의 원글이 어디인가를 조금 더 찾아봤더니 NOAA라고 하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공식 블로그에서 발표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좀 중요한 내용 같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이 기사의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평양에서 작년부터 시작된 엘니뇨로 인한 평균 이상의 온도가 지금 딱 이 시기부터 점점 라니냐의 평균이어 차가운 조건으로 태평양의 온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그리고 다시 엘니뇨로 이렇게 태평양의 수온이 변화하는 것을 엘니뇨 서던 어슬레이션이라고 해서 줄여서 ENS, 우리말로는 엘니뇨 남방진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닷물은 항상 뜨거울 것 같지만 지난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엘니뇨는 이제 끝이 나고 점점 라니냐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엘니뇨 남방진동은 열대의 동태평양 지역에서 바람과 해수면 온도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열대 지역 및 다수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은 엘니뇨, 하강하는 현상은 라니냐라고 부르는 거죠. 왼쪽이 1997년에 발생한 엘니뇨, 그리고 오른쪽이 1988년에 발생한 라니냐 현상입니다. 아래쪽이 1876년부터 2023년까지 남방 진동의 지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왼쪽에 엘니뇨가 1997년 겨울에 나타난 아래쪽의 그래프에 표시된 이쪽 영역이고 오른쪽에 라니냐는 1988년 겨울, 아래쪽 그래프에 여기 파란색 영역으로 표시된 영역입니다. 이렇게 엘니뇨와 라니냐는 비주기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엘니뇨가 나타나게 되면 겨울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는 대부분 평소보다 따뜻한 기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은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겨울을 지내게 되고요. 반대로 미국 남부라든지 멕시코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비가 많이 오는 겨울을 겪게 됩니다. 또한 6월에서 8월까지 남반구는 겨울이잖아요. 남미 쪽은 상대적으로 겨울이 따뜻해지고 동남아시아 쪽은 여름에도 비가 덜 오는 건조한 기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라니냐는 어떨까요? 라니냐는 겨울에 나타날 경우에 이제 북반구의 겨울이죠. 겨울에 나타날 경우에 우리나라는 매우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우기인데 비가 더 많이 오는 그런 재난을 겪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6월에서 8월은 동남아 지역은 지역에 따라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는 시기인데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호주 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남미 쪽은 또 엄청나게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처럼 엘니뇨와 라니냐가 태평양에서 발생할 경우에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서양의 수온이 급강하하는 이상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최근까지 북대서양의 대부분이 극도로 따뜻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북대서양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6월 초부터 중앙적도 부근의 대서양의 온도가 이 시기 평균보다 최대 1도 정도 낮아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8월 말까지 지속이 되면서 최근에 대서양 니냐라고 불리는 현상이 선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대서양 니냐는 무엇이고 열대 대서양 주변의 날씨와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대서양에서도 태평양과 같이 몇 년마다 따뜻한 단계와 차가운 단계 사이를 오갑니다. 일반적으로 동부 적도 대서양의 해수면의 온도는 계절 주기를 가지는데 1년 중 가장 따뜻한 물은 봄에 발생을 하고 가장 차가운 물은 25도 정도로 7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이런 대서양의 해수 순환 시스템 중 하나를 바로 AMOC라고 부르는데 여기 표시된 이 지역이 바로 AMOC
지역입니다. 대서양을 아우르는 거대한 컨베이어 같은 모습인데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대한 해류 시스템입니다. AMOC는 적도 근처의 따뜻한 물을 북쪽으로 운반하고 차가운 물을 북대서양에서 남쪽으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적도의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흐르다가 냉각이 되면은 해수의 염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깊은 바다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은 심해를 통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흐르다가 남극 주변에서 다시 표면으로 올라와서 인도양하고 태평양까지 이 우리 지구 전체에 차가운 해류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AMOC가 무너지면 지구 해수 순환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들어서 대서양의 해수 온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여기 2월부터 3월까지 동부 적도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극도로 높아져서 30도까지 올라가고 이 온도는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따뜻한 상태에서 이 차가운 해수 온도로의 급격한 전환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온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균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차가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부 적도 대서양이 이렇게 빠르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82년부터 현재까지 대서양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 위쪽의 점선이 대서양의 니뇨 그리고 아래쪽이 대서양의 니냐 현상의 한계점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대서양 니뇨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대서양 니냐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1980년대 이후로 대서양 니뇨 현상이 이때 이후로 거의 없다가 2020년대부터 다시 한번 대서양의 니뇨 현상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문제는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태까지 중 가장 높은 평균 온도에서 매우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바로 여기죠. 이 점이에요. 이런 비정상적인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작년 6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워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앞으로 다가올 AMOC 붕괴에 대한 경고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제목이에요. 제목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내용인데 간단히 이 논문의 초록을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대서양 자우선 역전 순환 즉 AMOC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의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만약에 AMOC가 향후 붕괴가 된다면 북대서양 지역의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순환의 약화가 보고되고는 있지만 기후 모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후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후 모델은 CMIP라고 하는 큰 기후 모델이에요. 이 기후 모델을 기반으로 한 IPCC 6차 평가에 따르면 21세기에 이러한 붕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실가스 농도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이 붕괴 한계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관측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관측은 주로 회복력을 상실을 하고 자기상 즉 이전의 나의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 달라지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런 조기 경보 신호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신호들이 너무 세게 보고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AMOC의 붕괴는 2025년부터 2095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번 세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신뢰 구간은 95%라고까지 합니다. 이 결과가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많은 기후 모델들이 AMOC의 붕괴가 즉 이번 세기에는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논문에 나온 그림인데 지구 전체 바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색깔은 물의 온도를 표시하고 온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왼쪽 위에 여기 검은 부분이 아극 환류 지역, 영어로는 서폴라 자이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해수의 온도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검은 지역이기 때문이죠. 오른쪽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바다 온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란 선은 아극 환류 지역, 그러니까 왼쪽의 검은 지역에 해당하는 온도 분포이고 빨간 선은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온도 분포입니다. 1880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C와 D의 그래프는 B의 데이터를 조금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데 B의 그래프에서 평균값을 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에서 이 평균값을 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변화를 더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D의 그래프인데 지구 기후 이상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의 그래프가 진짜 중요한 그래프인데 이거는 AMOC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내려가면 컨베이어 벨트가 점점 멈춰간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AMOC가 내려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죠. 이게 왜 발생을 하냐면은 이 평균값에서 이 값이 올라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거를 빼다 보니까 이 AMOC의 값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기후 모델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후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쪽은 해양 전용 바다만을 고려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바다와 대기를 함께 고려한 더 복잡한 모델입니다. 이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각각의 선은 다른 모델의 예측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가로축은 담수의 유입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린란드라든지 이런 북극 쪽에 얼음이 녹으면서 담수가 유입되겠죠. 이 담수의 유입량이 점점 많아지고, 요 세로축은 북대서양 심층수, 우리 아까 악역 환류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검은 영역에서 이제 심층수가 교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심층수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의 심층수는 AMOC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앞서 본 그래프의 악역 환류라고 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든 선이 되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선이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변화 지점이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티핑 포인트, 바로 AMOC가 붕괴되는 지점입니다. 이 붕괴되는 지점에 검은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색깔별로 표시된 동그라미는 각 모델별로 현재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생각보다 티핑 포인트에 많이 근접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논문에서 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냐? 바로 이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시간적인 척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로축은 컨트롤 변수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게 0에 이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AMOC가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빨간 선, 주황 선, 파란 선이 있는데 빨간 선은 바다의 분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다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이 변덕스러움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분산이 크다는 것은 바다 온도가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자주 있다는 뜻이거든요. 선이 아래로 가면 갈수록 더 짧은 시간에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은 변동이 더 심해지니까 빨리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 가면 갈수록 변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은 무엇이냐? 이 주황색 선은 자기상관, 오토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자기상관을 감지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기상관은 뭐냐? 쉽게 말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얼마나 비슷한가, 과거의 대서양과 현재의 대서양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상관이 높다는 것은 시스템이 천천히 변한다는 뜻이고, 반대로 자기상관이 낮다면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주황색 선이 낮아지면서 시스템이 빠르게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은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이 변화는 매우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빨간 선이 주황색 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다의 변화가 자기 상관의 변화보다 더 빨리 그리고 명확하게 감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MOC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분산, 즉 바다의 변덕스러움을 확인하는 게 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이 그래프에서 AMOC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의 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간의 창이 있죠. 이 윈도우 사이즈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의 창을 의미합니다. 너무 일찍 보면은 그 변화를 감지를 할 수가 없고, 또 너무 늦으면은 변화가 너무 커져서 걷잡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그래프는 AMOC의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그래프인데, 먼저 이 A는 해수면 온도의 이상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188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해수면 온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 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선들, 이 선은 평균 온도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 선은 모델이 예측한 AMOC의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2050년 근방에서 AMOC가 붕괴될 것으로 보이는 예상 시점을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B는 아까 말씀드린 해수면의 분산, 다시 말해 변덕스러움을 보여주는 건데, 파란색은 실제 관측된 값이고 빨간색은 이 관측된 값에 따른 예측 값입니다. 이 보라색 영역은 정상적인 변동 범위인데 1970년대 이후로 크게 변화하면서 지금은 변동 범위가 그래프 밖을 심지어 벗어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는 뭐냐? C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상관, 오토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서 즉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값인데,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상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의 대서양의 바다와 지금의 대서양의 바다는 조금은 다른 모습,
모습이다. 그리고 이 D는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평균 상태로 돌아오는지, 즉 회복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값이 작아질수록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점점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E는 시스템에 가해지는 외부 영향의 강도인데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F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시스템의 안정성이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점점 불안정해진다는 뜻인데 2050년경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중요한 관측 증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으면서 많은 양의 담수가 북대서양으로 유입이 되고 해수의 밀도를 낮추면서 물이 심해로 가라앉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AMOC가 약화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완전히 멈출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투모로우 아실 거예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AMOC의 붕괴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유럽과 북대서양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이고요. 어떤 데는 이제 5도 이상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경우 동부 해안에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남미의 아마존 지역에는 강수량이 증가를 하고 아프리카에는 가뭄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AMOC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게 멈추면은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현재 이 대서양의 해류가 붕괴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의 더위도 그리고 스콜 같은 소나기도 모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나부터라도 조금씩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조금씩 경각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대서양에서 관측되고 있는 이 이상 온도 현상은 실질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네, 항성의 우주 속으로 오늘은 대서양의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한 AMOC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곧 돌아올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항성의 우주 속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할 시간만 있는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